잠시 후 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핸드폰은 무음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여기다 놓지. 질문할 때는 제가 마이크 왔다 갔다 해드리는 것이죠. 네. 시즌2로 돌아온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격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2시 20분까지 20분 동안 총 5회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이 어느덧 벌써 세 번째 제3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희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도중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한해서 6가지 무드등이 되는 탁상용 가습기를 무려 6분 이상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6분을 추첨해 드렸더니 반응이 너무 뜨거워요. 핫해 가습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사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6분들에게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AI 시대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 링크플러스 없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발빠르게 AI 시대에 맞춰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AI 로봇을 신입사원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그 소식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모든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링크플러스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기대 만땅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프로그램을 만나보기 전에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로고송 듣고 갈게요.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나는 좋아요.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나는 기뻐요. 링크 자, 그럼 제3화 AI 로봇 페퍼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를 꾸며주실 AI 로봇 페퍼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어쩐 일이신 거예요? 네, 우리 신입사원 페퍼를 여러분께 네.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과장님으로 말씀드리자면 멋쟁이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저희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는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강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사업과 과장을 맡고 있고 산학연협단 산학기획과 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성혁건 과장입니다. 우와! 과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또한 패션이 남다르세요. 멋쟁이, 매력쟁이. 그런데 네. 페퍼가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그럼요. 페퍼 주인공이죠. 네, 페퍼도 본인 소개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인사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 너 인사할 수 있어? 제 말은 안 듣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페퍼라고 합니다.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오! 과장님 말만 듣는 로봇인가요? 이 페퍼는 네. 특징이 있는데요. 네네. 아이 컨택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눈 마주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렇군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니? 눈을 마주보셔야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요. 뒤통수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 네 나이 몇 살이니? 몇 살이야? 몇 살로 보이나요?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넣냐? 포인트 있어요.
자, 오늘 특강해 주실 익산 정원율 익산 시장님, 자,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당당 지역당당 균형발전 오니버스 교류의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김성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류에는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고 또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이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외부 기관에서 대학 관계자 순입니다. 자,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정원율 익산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링크 사업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에 진행하기 전에 링크 사업 단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정에 없던 말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관심을 평소부터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특별히 그 시장님 되신 이후에부터 이 원광대 그 지역대학과의 그 산학협력에 대해서 애정을 계속해서 표해 주셨던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십니다. 근데 링크 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시에서 대응 자금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강연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 미래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시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하고 환영의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총장님이 자리를 감게 해주셔서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교 일들이 바쁜 행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링크사업 단장님께서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특강의 주인공이죠. 익산시 정원율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마이크 벗고 하지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배우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어요. 2015년, 16년까지 경영학부에서 제가 리더십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보고 한 5년, 6년 만에 다시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는 우리 이제 지역의 명문은 사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이 실감이 안 가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원광대학교가 전국적으로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벌써 75주년 됐잖아요. 창립된 지. 그 당시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고, 또 특히 의치학 계열, 그것은 원광대학교 같이 전 학과를 다 갖춘 데가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서울대 정도, 또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원광대학교가 유일하게 모든 의치학 계열 학과를 다 보유한 그런 명문대학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전국의 그 대학교, 사립대학교 문이 열렸죠.
사립대학교 설립 분위기를 하면서 그때가 그 김대중 대통령 말기였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립대학이 지방에 설립이 되면서 원광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로 휩쓸려 버렸어요, 사실은. 너무나 숫자가 많아 버리니까 그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원광대학교도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해도 들었는지 모르겠나요? 특보잡이라는 대학이 반했잖아요. 원광대학교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대학이었었는데, 근데 그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오늘날에는 지금도 뭐 다른 대학, 옛날에는 저 지역에 있는 전주대학, 우석대학, 원광대학교 넘기다보들 못했거든요. 감히 비교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같이 이제 맞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고 우리들의 책임감이 참 어깨가 더 무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요새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저로서의 고민은, 저 익산시장으로서의 고민은 원광대학교 졸업생 중에 불과 지역에 남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보니까 11몇 %?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 유치해가지고 지역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그 정도밖에 익산에 남을지 못할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저희들 이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원광대학교를 얼마나 이렇게 챙기고 원광대학교의 고통을 같이 나눴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그 사실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이제 반성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원광대학교 졸업 학생들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4년 동안에 지역을 제대로 알고 지역의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남도록 그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 각지로 취업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평생 직장을 차지해야 되니까 괜찮은 일자리 찾아야 되고, 괜찮은 일자리는 결국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대기업은 다 수도권 중심으로 다 있더라. 결국은 좋은 일자리 찾아 가더라. 근데 요새는 옛날 대기업하고 지금 대기업은 틀리잖아요. 지금 그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거의 그 벽이 없이 복지나 후생 이런 것들만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에 젊은이들이 남아있지 못하고 전국으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그 레인 그 브랜드, 그런 게 얼마나 명예를 줄 수 있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됐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따졌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얼마나 나 생활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는 것을 저들이 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금년도부터 바로 시작한 것이 우리 근로청년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지역하고 특히 익산하고 임금 격차를 우리가 메꿔주자. 메꿔주면은 사실은 도시에 가면은 또 그런 그 보수가 좀 높은 반면에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것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고향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지역에는 또 생활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사실은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문화 수준의 격차 때문에 대도시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 격차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오히려 지방이 이런 문화 행사가 넘쳐납니다. 특히 서울에 가면은 다 돈 주고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는 돈 안 들이고 무료로 공짜로 갈 수 있는 데가 널려 있고 그리고 또 문화 학습이나 교육 배우는 것도 여기서는 전부 다 무료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문화 격차는 저는 거꾸로 이제 역격차가 생겼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인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근로청년 수당이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주는 데가 익사입니다. 청년 수당을 준다고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 몇 군데 있는데 다들 그냥 뭐 맛배기 수준도 아니고 한 50명, 100명, 많은 데가 300명 그것도 뭐 6개월 주고 말고 1년 주는 데도 별로 없어요. 기간이. 근데 우리는 진짜 청년 수당 해서 올해 1000명 시작하면서 1000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6개월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은 줘야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3년 동안 해서 매달 3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결국 703명인가 밖에는 저희들이 1차에서 선발을 못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턱을 조금 낮춰서 2차가 또 뽑아가지고 지금 1000명 가까이 겨우 채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군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들한테는 청년수당을 모두 준다. 실질적인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1000명을 줬으면 그분들은 3년 동안 계속 받는 거죠. 한 번 선정됐으면은. 그럼 내년에 1000명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어저한 사람들, 그동안에 이렇게 누적된 사람들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새로 뽑으려면은 저는 거의 희망하는 사람들 다 뽑아도 1000명 채우기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청년들이 대도시하고 격차가 생기는 임금 격차 그걸 해결을 해주고 물론 이제 단순히 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만 가지고 드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복지도 있고 아까 얘기한 문화도 있고 또 자녀 키울 수 있는 이제 교육 여건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마련해 나가는데 하여튼 그런 차이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지금 포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청년 정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익산에 좀 정을 붙일 수 있게 익산에 좀 익산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이제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익산에 사시면서 익산에 그 세계유산도시라는 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유산이 또 어디 있는가? 그것도 아시는 분들 없을 것이고, 우리 익산은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2000년 고대 도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대문화유산까지 골고루 전 세대를 아우러서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익산을 떠나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도 시티 투어 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번 정도는 지역을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표면적인 그 사항들이 될 것이고 사실은 내면적으로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 이런 것들까지는 제 달 충족을 못 시켜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 막 이 광풍이 불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열기가 높은 것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그걸 해석한다면은 이것은 공평 문제다. 거기 보면은 나이, 연령, 직업, 뭐 사회적 귀천 그 전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룰을 정해놓고 엄격하게
냉혹하게 그 룰에 따라서 그 진 사람들 다 이렇게 사망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긴 사람들만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 젊은이들은 그 정도로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클 때하고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보릿고개는 없어졌고 바꾸는 일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점심에 도시락을 못 싸워가지고 점심시간 되면은 자기 혼자 창피하니까 밖에 나가서 빙빙 돌다가 수돗물에 가서 물로 배 채우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러고 춘공기 되면은 밥 못 먹는 사람들을 허다했고, 그리고 또 고구마로, 또 구황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구마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행복하냐?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불행한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 이 사회가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회가.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었지만은 그래도 기회는 있어서 개천에서 용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제 경험 잠깐만 말씀드린다면은, 저도 그때 정말 젊은 나이에 탈출구가 없더라고요. 탈출구가. 저는 이제 그 지방의 그 전북대학교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이제 이 자리로 왔는데, 행정고시를 합격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는 저는 간절하게 재수를 하고 싶었어요. 재수를. 근데 집안이 돈이 없는지 알으니까 재수한다는 소리를 끝내 못하고 전전긍긍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내 결론에 도달한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것은 그 당시에는 돈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은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전부 다 이게 이미 흑수저 금수저 구분되어 있어요. 그 종래에 가서 학원 안 다니면은 지금 시험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고시 공부하려면 한 1억은 들어간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억 정도는 가지고 시작해야 고시 공부를 한다. 근데 우리 때는 그것이 아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책 사들고 절로 들어가든지, 나 같은 경우는 책 사들고 동네 제실에서 공부했어요. 동네. 근데 나는 절에 들어갈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자전거에다 싣고 제실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또 다시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돈 하나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고시 공부였다, 뭐, 그때는. 누구든지 그걸 통해서 어렵지만은 그걸 통해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경쟁은 치열했지만 그래도 공정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웠어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저거를 통과를 못한 것이지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돼서 그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출발할 때부터 출발선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동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불행한 세대에 살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청년 정책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저희들이 좀 정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3포 세대 넘어서 M포 세대까지 갈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좀이라도 우리가 옆에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한 산물로 저희들이 시의 정책을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좀 간략하게 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거지 이게? 파워포인트가 돼 있나? 이걸로? 오케이. 왜 근데 내가 하면 말 안 됐지? 이건가요?
다시 알려줘. 어떤 거 눌러야 돼? 다시 한번. 위에 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어디? 밑에. 어? 이게 위에 누르면 아래쪽으로? 예. 또 내 말을 안 듣는 줄 알았네. 옛날에 그래도 강의할 때는 그 채점도 주고 학점도 주고 하니까 말을 듣더니 이제 강의 안 듣다 말 안 들어 이제. 예. 익산 청년과 함께하는 도시에서 저희가 간단히 좀 몇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부분인데, 지역화폐 그 다이롬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의 다이롬 정책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뽑히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수요를 창출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1년에 저희들이 한 3천억 정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카드를, 여러분들 쓰는 카드 있죠? 그 카드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쓰시지만은 다이롬 카드로 충전받아 쓰면은 충전할 때 10%를 주고 또 쓰고 나면은 페이백으로 10%. 그럼 요새 20% 주는 데 없죠? 여러분들은 단 5%만 줘도 다 그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쓰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쓰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중앙동 수혜같이 특별한 정책이 있을 때는 10%를 추가로 들여가지고 30%까지.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30% 주는 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근데 이제 익산만 유일하게 이것을 했는데 사실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자 100만 원 내가 1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거든요. 100만 원 충전하면은 20%면 20만 원이 들어오죠, 한 달에. 이게 가족이 4인 가족이면은 이제 4인 가족이 400만 원을 쓴다고 전제했을 때 대개 4인 가족 하면은 사실은 400만 원 가까이 씁니다, 쓰기는.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씩 재난지원금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좋고 이걸 쓰니까 또 가게에 또 3천억이라는 돈이 뿌려지니까 우리 소상공인도 좋고 그래서 다이롬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그 다이롬인데 여러분들도 주소가 익산이 아니라도 저건 누구라도 쓸 수가 있어요. 익산에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친구들도 전주 사는 친구들 익산에 저 카드 쓰러 많이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렇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 이제 브랜드라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청년 근로수당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고 자산 형성 통장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취업원 젊은이들 대상인데 자기가 한 달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저축을 하면은 똑같은 금액을 시에서 적립을 해줘요. 그리고 3년 후에는 1,080만 원, 3년 후에 그렇게 하면은 15만 원씩 했을 때 보니까 1,080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돈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일자리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자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종류가 많으니까 다 설명은 못 하고, 그다음에 청년 그 복합 청년몰. 그래서 지금 저것은 그 중앙시장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방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우리 롯데마트에 거기에 청년 식당 5군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그 창업을 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2천만 원 지원해주고 매달 운영비 전기료에서 5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여러분들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뒤에 아마 자세한 내용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주거 문제. 지금 익산에 사실은 익산이라는 도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역사 자원도 풍부하고 자연 자원도 풍부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익산입니다. 예로부터 뭐 자기
그 살고 있는 자기 태어난 고장은 다 좋다고 그러지만은 여기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천혜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 익산은 이제 백제에 의해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만에 또 수도였어요. 2000년 전에 여기에 이미 수도가 있었어요. 그 만의 건마국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마음 편한 진화에 생겨가게 되고, 그 만의 54개국의 중심국이 우리 익산이었고, 우리는 왜 그 2000년 전에 그런 큰 그 도시가 생겼는가,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최근에 익산에 그 황등제라고 있어요. 그 호남이라는 이름을 그 황등제, 그 남쪽에 있는 지방에 대해서 호남이라는 이제 지명 이름이 생겼거든요.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미 기원전 3세기에 그 황등 그 저수지가 축조가 됐어요. 저수지가 축조됐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대규모 쌀 생산 단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역이라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중심이 농사, 특히 쌀이니까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부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두 개 있잖아요. 옛날 조선, 그다음에 최근 조선. 옛날 조선이 마지막 망하면서 그 준왕이 자기 그 식수들들 600명을 배에다 타고 들어온 게 정착한 게 익산이에요. 해필은 왜 익산이었냐? 그 당시에 익산의 경제적인 기반이 그 정도로 다 이미 토대가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그 고조선 때, 그다음에 백제에도 이제 마지막 수도 있었죠. 그 백제 수도 하면 여러분들은 뭐 아직도 교과가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여 웅진 시대, 또 공주 웅진 시대, 부여 사배 시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제 옛날 학설이고, 이제 최근의 학설은 그 이후에 익산 시대가 있었다. 백제의 무왕 시대에 익산으로 천도한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청도한 유물 유적이 익산에 다 좀 나타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여기 그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그것을 못 보시면은 저는 두고두고 후회한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를 꼭 가지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제 청년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 그 시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했는데, 익산에 청년 다이로움은 1억 받아 프로그램. 그래서 청년들이 익산에 살면은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제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계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내 자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강의하려면 자료를 줘야지. 내가 아까 누구 줬잖아, 이게. 네. 이게 지금 나를 실험하는 것 같아. 지금 저 시장 머릿속에 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몰라요 지금. 예? 예. 그 1억 바다 프로그램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보시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할 때부터 취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주택 마련을 하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출산할 때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쭉 합해 보니까 1억 원이 되더라고요. 1억 원이.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파트. 근데 우리가 익산에서 결혼을 하면은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준다. 제가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도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준다. 근데 청년들은 저희들이 그 많은 청년들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고, 결혼한 사람은 어쨌든 익산에 오면은 아파트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뻥치고 있네.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를 한 채 주냐고요.
그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일 건데 지금 모 대통령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특히 그 도시 왜 이걸 안 갖다 놨어 근데? 예?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골탕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강의안을 할 때 숨겨버려 이렇게 강의안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교수님 없겠지만 우리 때는 강의안 하나 가지고 10년 20년 막 울고먹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예, 그 교수님 골탕 먹이려면은 그 강의안을 살짝 갖다 숨겨놔 버리면 교수님이 계속 우왕좌왕 강의를 못 오고 나가버리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노는 거고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예. 근데 오늘은 그것은 아닐 건데. 예. 하여튼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군요. 우리가 명품 그 민자 공원 아파트를 만들어요. 공원 속의 아파트. 우리가 익산이 그동안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정만 해놓고 공원을 조성을 못한 곳이 한 10군데 정도 됐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보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한 5천억, 6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6개 공원을 지정해서 민자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민간 개발업자들이 그 개발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 체납하고 그리고 이미 훼손된 일부 지역에다 아파트를 쳐서 공원 속 아파트, 명품 아파트 이걸 쳐서 이제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 3천억 원 이상 돈 안 들이고 그냥 공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가 공원 속에 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잖아요. 유럽이나 선진국에 보면은 공원 속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가격도 엄청 높습니다. 심지어는 골프장 안에 있는 그 아파트 주택들도 아주 고급 주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공원 속의 아파트 저지는데 그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 아파트를 질 때 우리가 청년 신혼 부부용으로 그 일정 부분 아파트를 특별 분양을 띄워놔요. 근데 20% 법적으로는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적률을 조정하면은 최고 50%까지 물량을 떼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제공을 하는데 일단은 임대주택입니다. 형태는 임대주택. 그것을 신혼부부들한테 줄 때 첫 번째는 뭐냐? 임대로 주는데 임대 보증금을 시가 알선해 줍니다. 지금 그 금융기관 세 군데 저희 MOU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융자를 해주고 싶어도 신용 조건에 걸려서 못 오고 하면 그림은 떡이잖아, 그게. 그림이 떡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들 융자 단계부터 시가 이렇게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일단 융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자를 100% 저희가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 근데 지금은 이제 90%일지 100%일지는 지금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 90% 100% 하여튼 거의 100% 시에서 준다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6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6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애 하나 남으면 돼요. 애 하나 남으면 2년 연장, 둘 남으면 4년 연장, 10년간 되잖아요. 10년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해주잖아요. 그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는 대개 10년이면 다 분양해 줍니다. 이제 빠른 데는 한 5년만 살아도 분양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10년이면 이제 분양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주거비 아낀 거 가지고 분양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그 공허한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막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는 것이 국가에서 그것을 제재를 해요. 너무나도 선심성 정책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달에 승인 다 받았습니다. 복지가 좋다, 오케이 해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설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에서 결혼하면은 숲속의 아파트, 멋있는 아파트,
한 채 드린다. 이제 좀 납득이 가요? 예.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 대개는 이제 끄떡끄떡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예?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 결혼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아파트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는 남자가 아파트 장만하고 여자가 그다음에 혼수 장만하고 했지만 지금은 남자 여자 같이 하자는 반반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그 남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남자 여자 같은 고민인데 그것을 풀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껏 맘 놓고 결혼을 해라.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이 그런 아파트를 제공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쭉 해서 한 1억 정도는 시에서 물론 이제 최대치를 받았을 때 1억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최대치 받을 수 있을 때 1억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은 이제 취업하고 직장, 그다음에 결혼이죠. 이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여기서 즐길 놀이, 친구들 또 시설들 그런 거 없으면은 사실은 젊은이들이 잘 되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그동안에 아파트, 좋은 아파트 공급을 안 했어요. 좋은 아파트 공급을 안 했고, 두 번째가 환경 문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못 느꼈겠지만은 익산이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장전마을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전마을 안발생 동네, 해등환경, 지상 폐기물, 불법 매립 장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참 불안한 거예요. 특히 이제 악취는 바로 느껴지는 것이지만은 미세먼지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연히 저게 우리 아이들이 저 미세먼지 마시면은 정말 건강 안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요지를 떠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여건인데,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명문 사학이었고 전국에서 손꼽을만한 이런 좋은 학교였다. 옛날에는 원광대학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에 명문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해서 오히려 인근 도시에서 전부 다 익산을 유학으로 왔습니다. 심지어는 군산, 전주에서도 일부 왔지만 군산, 김제, 정읍 이런 데는 전부 다 익산으로 학교 다 왔어요. 공부 좀 한다면 다 익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당시만 어디라도. 근데 지금은 군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익산으로 왔다면서 못 들어봤어요. 군산도 이제 익산만은 이제 교육 여건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교육 여건이 많이 이제 희미해졌는데 그 교육 여건이 옛날 같은 또 장점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구태여 애들 키우기 위해서 익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많이 떠났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교통도 거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교통이 좋아져서 전주, 군산, 익산이 한 도시가 되어버리죠. 같은 도시가. 그러니까 일자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사는 주거지는 살기 좋은데, 애들 키우기 좋은데, 이런 데로 다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인구가 많이 인접도시로 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번에 한 것이 청년 1억 바다, 다이럼 1억 바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아파트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주 여건은 이제 지금 익산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 익산은 물도 없고 숲도 없고 애들 데리고 주말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익산 주변에 갈 곳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우선 여기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좀 전에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좀 빠졌던 것 하나가 스타트업 파크 조성한다는 건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홀로그램, XL, XR, VR, AR 지금 그 산업들을 익산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첨단 산업을 이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받는 일자리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내에 스타트업 파크를 지금 별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별도 건물을 살라고 추진했다가 시의회하고 좀 그 합의가 좀 덜 돼서 지금 시청사 다음 주에 치면서 그게 그 옛날 경찰서 부지에다가 주상 복합 건물을 지금 짓는데 거기에 스타트업 파크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 그 첨단 산업의 청년 창업은 거기서 전부 다 인큐베이팅하고 전부 다 창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품 수변도시 지금 이거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뭐 이런 것은 다 옛날 자료야. 지금 현재 자료. 금년 연말까지만 적어서 유효한 것이고 지금 새로 설계하고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그런 그 아파트 주거시책이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다이로운 카드, 근로청년 수당 다 설명해 버렸네요. 좀 전에. 취업 드림 카드. 취업 드림 카드면 그거죠.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준비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익산에 있는데 갈 곳이 얼마나 많은가 설명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되면은 구태여 멀리 갈 거 없어요. 이 익산에 지금 이번에 사람들이 익산은 물이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수지,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주변을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를 지르면서 찾게 됐는데, 여기도 특히 그 젊은 사람들 사진 찍기는 참 좋은 명소다. 아가페 정원, 우리 젊은이들 좀 핫플레이스 됐죠.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많이 올라올 건데, 이것도 우리 사실은 이거 50년이 넘은 숲입니다. 숲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나무가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못 오는데, 다행히 한 50년 전에 한 신부님이 그 나무를 한 3만 평이 넘는 부자 나무를 심어놨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를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시에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세요 했는데, 지금 보통 2,000명 내지 3,000명 좁은데 정말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SNS를 보고 다 유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지역 사람들보다도 유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우리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된 아가페 정원, 이건 황등에 있죠, 여기는. 그 다음에 고스락 장독대만 4,000개가 지금 모아져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전국에서 거의 제일 규모가 큰 유일한 이것도 핫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체육공원 비슷한 것이고, 서동공원도 지금 이번 주 28일까지 지금 서동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야간 경관을 정말 좋게 해서 여러분들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은 데이트하기 딱 좋은 곳이다. 특히 토요일 날에는 7시 반부터 거기서 수상 공연해요. 그 저수지 한가운데 배 띄워놓고 배 안에서 공연하는데 그거 정말 볼만합니다. 그거 아주 몽환적이거든. 그게. 구름 속에서 선녀들이 뭐 공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혹시 데이트를 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동공원 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천 생태습지도 전에는 이게 지금 우리 하수도 처리하는 그 공간이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공원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여기도 좋은 장소라 설명을 드리고, 더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나와도 많아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익산의 교육기관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우리가 지금 관내 대학이 5개 대학이 있고 시립도서관 7개인데 어떻게 하나는 아직 하나는 개관 안 했다 이거지? 예, 그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작은 도서관이 49개, 그 정규 도서관이 7개에서 지금 56개 도서관이 저희는 있죠. 그 다음에 박물관도 저희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익산은.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10개나 두냐고. 집에 가서 궁금해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그래요. 찾아보면 10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발표한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논할 것 없이 앞장서서 한다고 그러는데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놀고 있는 거거든. 청년팔이 한다 누가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 각 자치단체들이 청년팔이만 한다. 청년들 내세워서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느끼는 게 하나도 없다. 청년팔이 도시 누가 그렇게 책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공감은 가죠. 많은 사람들이 청년 정책을 하면서도 겉도는 거야. 겉도는 것은 뭐냐? 청년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은 것이지. 이 정책을 청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른들이 자기들 경험에 근거해가지고 탁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으니까 청년들 눈높이에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이 우리 원광대학교에도 익산 청년시청을 하나 개청을 하려고 그래요. 청년시청. 청년에 관한 모든 정책이나 행정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희망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청년정책위원회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모든 정책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정책 그대로 예산 반영해서 시야도 정책으로 수용을 하겠다. 그 청년 거버넌스를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자기들을 위한 정책은 자기들 직접 차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시내는 옛날 중앙동자리에 지금 청수비라고 청년들 취창업 지원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원대도 분점 정도, 2호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오바 호텔 거기를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청년 공간으로 만들거든요. 거기도 좀 청년 시청을 해서 청년 시청이 원대에 하나, 한오바 호텔 하나, 2개 투톱 체계로 시청을 지금 저희들이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행사 사이사이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익산에 이제 국립박물관도 있고 문화예술기관이 저희가 2개, 중국장, 소극장까지 3개가 있네요. 예술전당까지 문화원, 유적전시관, 아트센터, 소등축제, 성당 교도소 세트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죄 지은 곳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가면은 참 잘들 놀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죄수복도 대여해주고 여러분들 프리조니에라는 게임이 내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수건 사랑은 프로다 당신은 내 사랑은 프로다는 그런 게임 놀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기 하시는 것 같고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프리조니에 딱 두면은 그것을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잖아요. 거기다 딱 잠궈놔 버리잖아. 잠그고 열쇠를 버리죠, 멀리. 아무도 못 참게.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누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루고 싶은 사랑이 있으면은 주말에 가자고 꼬셔서 그 이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또 좋은 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도 빼놓을 수가 없는 명소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원광대학교가 익산에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데이트하기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원대였습니다. 봄에부터 캠퍼스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쁜 캠퍼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서울에 경희대 캠퍼스 정도가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원대만큼 이쁘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캠퍼스가 이쁜 도시였고 대학이었고,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수목원도 사실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이제 개방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 그 수목원도 지금 그 수목이 조금만 더 우거지면은 정말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은 뭐 많이 보면 피곤하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피곤한데 이런 거 이 설명을 이것은 넘어갈랍니다. 예술의 전당 아까 말씀하신 예술의 전당, 손리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도 리모델링 쫙 해가지고 그 공연은 다 손색 없게 만들어 놨어요. 국립익산박물관 이것은 이제 현장 밀착형 유적 밀착형 그 박물관인데 지하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지하 박물관이 됐는데 그것도 한번 가 보시면은 전시 기법이 최신 기법을 기막히게 해놔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박물관 이렇게 돌고 나오면은 뭐 남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뭐 보긴 본 것 같은데 뭘 봤나? 근데 여기는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딱 느낌이 옵니다. 그 전시를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여기도 꼭 한번 가보시라. 그리고 이제 미륵사지 지금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미륵사지가 소개가 되나 모르겠네요. 소개 됩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그 젊은이들은 특히 중장년층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유명한 것인데 동양에서 가장 큰 사찰. 동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이지 서양에도 사찰이 있나 이게? 제가 볼 땐 세계에서 가장 큰 사찰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 석탑이 1400년 전에 지어진 석탑인데 목탑 형식에서 석탑으로 이 전이 변청 과정에 있어서 최초로 목탑형 석탑으로 이렇게 유명해서 국보 11호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미륵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리 유적전시관 이것도 간단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지금 4개 도시가 있어요. 4개.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다 그것이 1500년 이상 된 고대 국가란 말이에요. 그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그 고대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4개의 도시에 왕궁이 있는 형태, 규모 그대로 발굴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여행 혹시 경주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주 가서 왕궁 혹시 가보셨어요? 그 굉장히 가본 데는 많은데 왕궁이 없었죠. 그 부여 가니까 왕궁이 있던가요? 왕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은 하나 재현을 해요. 재현단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옛날 왕궁 터 그 자리가 아니고. 공주도 당연히 터가 없고 옛날 왕궁 터로 추정되는 그런 터만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형태로 저것이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고대 국가 중에서 왕궁 형태가 드러난 그런 지역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도 데이트할 때 꼭 한번 가보셔야 된다. 특히 야간 경관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저녁에 또 산책하기도 참 좋은 지역이고 여기 또 이번에 VR, AR 관을 또 만들어요. 또 홀로그램 관까지. 그래서 그런 또 가상 체험도 할 수가 있는 모든 시설을 지금 다 갖춰놔서 금년 연말이면은 이것도 개관이 됩니다. 근대역사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유물들이 지금 골고루 다 있다고 그랬죠. 정말 역사의 도시인데 그것이 그동안에는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관광에 조금 뒤졌지만은 인자는 뒤진 대신에 저희는 관광에 야간 관광을 테마로 잡아서 다시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례로 지난 8월 말이었던가 그때 미륵사제 미디어 아트쇼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했는데 그런데 입소문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미디어 아트쇼 그거 정말 그 빛으로 복원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미륵사지를 저희들이 빛으로 복원하려고 한다. 물리적인 복원은 세계유산 지정되어 있어서 물리적인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유산 그 유네스코 그 기구에서 딱 막기 때문에. 근데 빛으로 복원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으로 지금 복원해서 야간 관광의 명소로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도소 세트장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 국가축제, 서동축제는 지금 이제 이번 달 28일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이번 주말이라도 꼭 한번 들러보시라. 그 가시면 후회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야간 경광이 정말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해서 다 이게 이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저급한 천박한 그런 빛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조명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고품질의 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시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줄 거다. 거기에 수상공원까지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화재 야행은 그 이제 봄 가을로 하는 건데 올해도 이미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건 다 지나갔는데 내년 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나요? 몇 분 정도 남았나요?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 얘기는 이쯤 하고 사실은 자료는 뒤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강의를 해보니까 강의만 하는 교수가 제일 인기 없더라고. 점수가 안 나와. 여러분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쌍방향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혹시 익산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좋은 제안사항이 있으면은 듣는 시간 조금 가져도 되겠죠? 네네네. 물어볼까 봐서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익산에 대해서 익산 사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익산시의 그 졸업한 학생들 그 취업의 그 다양한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취창업 지원 센터를 청수부에 지금 별도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또 그 원대 익산 청년 시청을 그 개관하게 되면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인데 저 일자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전화를 해보든지 방문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창업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익산형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익산 일자리는 뭔군요? 우리 군산형 일자리, 광종 일자리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익산에 그 대기업 하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림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익산에 일자리를 한 1000개 정도 젊은이들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인데 하림이 우리 익산에 본사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30대 재벌그룹 중에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는 하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방 도시에는 대기업 본사 있는데 익산밖에 없어요. 그럼 부산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근데 부산도 없어요.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 대구도 30대 재벌그룹 있냐고. 거기도 없잖아요. 응? 광주도 없고. 유일하게 하림만 우리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큰 기업을 가지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이용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하림 일자리가 사실은 그 중장년들, 어른들 위주로 이렇게 일자리가 되어 있고 또 그 사실이 조금 일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관련 농가들, 참여 농가들, 참여 기업들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지역의 청년들 취업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는 지금 내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취업이 아니고 창업을 나는 권장하고 싶다. 왜 그런 거니? 지역이 서울을 이길 수 있는 수도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취업 가지고는 대적이 안 돼요. 왜 그래? 큰 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할인 우리 익산에 있다는 거 하나조차도 그 이거 업종 자체가 이게 저희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취업으로 대도시를 이기는 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청년 수당을 줘서 대도시로 가는 수요를 좀 줄이자,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 것은 창업입니다. 창업인데 창업도 우리 지역이 장점을 가진 농식품 창업, 요것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농업, 식품 관련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도 청년 창업 허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또 뭐 벤처센터로 해가지고 청년 기업들 한 5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새로 청년 창업 허브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300억짜리 가까이 되죠. 그것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실용화재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바이오 벤처, 무슨 바이오든가 그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거기서도 농식품 창업을 지원하고 알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농식품 창업은 거의 스마트팜이 이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팜은 젊은이들하고 친숙하잖아요. 또 대규모 대형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또 건설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꼭 뭐 우리가 대기업에 도시에 가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활로를 찾아라.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젊은이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우리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창업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취업은 리스크 없이 안전하잖아. 창업은 실패에 대한 그런 리스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시에서 같이 나눠 갖는, 공유하는 그런 지금 저희들이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혼자 그 리스크를 다 떠안지 말고 시에서 유연 부담을 같이 좀 분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과감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도전해라, 창업을 해라. 젊었을 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나이 드셔서 창업을 했다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실패 자체가 자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에 내 삶이 되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리스크를 홀로 다 안게 하지 않겠다. 우리도 같이 좀 옆에서 도와주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그 한 분만 더 질문이나 예, 저기 마이크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짧게 질문. 저 그 청년 정책에 대한 말씀인데, 예. 이런 청년 정책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가 청년정책 홈페이지 따로 있죠. 청숲 홈페이지. 네, 청숲 홈페이지를 좀 알려드리라는 게 지금 그 아주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별도로 이것만 게시하는 홈페이지를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되죠.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링크가 되죠. 익산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년 그 창업지원 그 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그런 욕심 하나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실패,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옛날 이제 우리 때는 모든 사람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한 줄로 세워놔가지고 그때는 판단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직업 전문 분야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너무나도 사회가 다양해졌잖아요.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서 1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꼭 1등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서, 그것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냥 머리 막 받고 어쨌든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좀 끼가 있어서 자기 전공 분야 살린 사람들이 다 그 분야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꽃이 피는 것도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피고 어떤 꽃은 겨울에도 핀단 말이에요. 다 꽃마다 특성이 달라져. 우리가 지금 철쭉하고 진달래 육안으로 보면 구분 잘 안 되죠. 그 비슷한 것조차도 피는 시기나 방법이 틀려요. 진달래는 꽃대가 먼저 올라오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오지만은 철쭉은 잎이 다 올라온 다음에 꽃대가 올라와요.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도 그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성공했다. 그것은 옛날 얘기.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분야에 매진하면은 물론 이제 성공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종류와 전문 분야마다 특성 차이는 있어집니다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기성세대 기준에 맞춰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하고 많이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툼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라 했기 때문에 공부만 하라고 했었고 여러분들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 엄마 아빠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갈등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판단이 맞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방향 설정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잘 하셔서 그것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꽃은 언제든지 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잘 설계를 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익산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꽃 피우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산시 슬로건이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입니다. 더불어서 청년이 행복한 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익산시 정원율 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주하는 익산 청년을 응원하며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 촬영 간단하게.